강남이 안전하다고요?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히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어딘지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대출 20조 원의 만기 연쟁이 막히면 이 돈은 그대로 매도 압력이 됩니다. 둘째, 강남 3구는 자가 점유율이 가장 낮고 투자 수요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에요. 대출 규제가 다주택자를 겨냥한다는 건 정확히 강남을 정조준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전세의 하방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거부하고 월세를 선택하면서 매매가를 받쳐지던 전세가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대책의 핵심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대출받을 때 RTI,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지표를 썼어요.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 이상이면 통과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건 단순히 비율 조정이 아닙니다. 신규 대출 제한은 물론이고 기존에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 시점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총액은 약 180조 원입니다. 이 중 법인이 아닌 개인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이 약 20조 원이에요. 1,800조 원이 넘는 전체 가계부채에 비하면 적어 보이죠. 하지만 이 20조 원은 시장의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만기 연장이 거부되면 이들은 자산을 매각해서 대출을 갚아야 해요. 20조 원 규모의 매도 압력이 시장에 직접 투하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비아파트 시장 이야기예요. 많은 전문가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빌라나 연립 임대사업자가 타격을 입어 전세 시장이 불안해진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다릅니다. 2022년과 2023년 전세 사기 사태가 비아파트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임차인들이 더 이상 빌라 전세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월세 비중이 70에서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미 전세 시장이 붕괴되고 월세 위주로 재편된 상태라 대출 규제가 들어와도 대규모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요. 이미 구조조정이 끝난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파트 시장입니다. 아파트는 전세 사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여전히 전세 비중이 목하요. 그런데 최근 눈여겨봐야 할 현상이 있습니다. 자산가들과 젊은 세대 사이에서 거액의 현금을 전세금으로 묶어두는 걸 기회비용의 상실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차라리 월세를 살고 전세금으로 미국 주식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가가 폭등하고 이게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구조가 작동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임차인들이 전세를 거부하고 월세를 선택하면서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매가는 하락 압박을 받는데 전세가는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방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충격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논리는 대개 실수요가 탄탄하다는 믿음에 기반해요. 하지만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강북권 주택은 자가 점유율이 60%를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집의 주인이 직접 사는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 반면 강남 3구는 자가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많은 주인이 집을 사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강남은 전국에서 투자 수요가 가장 고밀도로 집중된 지역입니다. 투자 수요가 빠지면 매매가 상승의 동력이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가장 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증여라는 탈출구도 막혀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취득세만 4억 6천만 원, 증여세는 약 12억 원입니다. 합치면 약 17억 원의 현금이 필요해요. 자녀가 이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증여 대신 매도를 선택해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는데 매수 대기자들은 대출 규제로 이 물량을 받아낼 체력이 부족해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자,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남 다주택 보유자라면요, 대출 만기 연장이 막힐 가능성을 지금부터 대비하세요.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투자형 주택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정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무주택 매수 대기자라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20조 원 규모의 매도 압력이 시정에 풀리기 시작하면 매물은 늘고 가격 협상력은 여러분 쪽으로 이동합니다. 바닥 잡기에 나서기보다 변화의 방향을 지켜보는 게 먼저예요. 현재 전세에 사시는 분이라면요, 전세금을 묶어두는 기회비용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월세 전환 후 남는 자금으로 금융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일관적이고 명확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으니 금융시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강남의 약세 전환을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시대의 투자 법칙을 공부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늘 변해왔고 승자는 그 변화의 방향을 가장 먼저 읽고 몸을 낮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